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다이스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저희와 소통 가능하십니다. 또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은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4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다음 주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가 담았던 종목들 굉장히 크게 스세를 또 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리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죠. 이 기대감에 또다시 저PBR주로 투심이 쏠렸습니다. 양지수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0.13% 강보합으로 2667.79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 종목은 342개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은 518개였고요. 수급에서는 개인이 1,151억 원, 기관이 556억 원을 동반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1,465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18% 하락하면서 868.5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힘을 잃으면서 오후장에서는 하락으로 더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상승 종목은 491개, 하락 종목은 1,000개가 넘어간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816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878억 원, 기관은 1,370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오는 제약바이오 훈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던 모더나는 손실을 기록했을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매출은 급감했지만 회사가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와 손을 잡으면서 매출 6억 달러가 반영된 영향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알테오젠이 24% 급등세를 보였죠. 세계적인 제약사 머크와 정맥주사가 아닌 피아주사 투약 기술을 기존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추가 계약금과 개발 단계에 따른 추가금 그리고 머크의 매출 증가에 따른 로열티까지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움직였죠.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영향으로 빅테크 기업 전반이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반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주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는 뉴로모픽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AI 연산 두뇌 역할을 할 이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또 행동하는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연구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를 맹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 수혜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작전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의 예측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징후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과 루시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두 기업이 공개한 올해 생산 목표치는 전문가가 예측한 생산량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리비안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인력 10%를 감축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테마까지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쿠넥이 이 메타와 게임 개발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 메타 퀘스트 플랫폼에서 출시될 MR 게임 트래블러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트래블러는 오는 4월 출시될 이 VR 전용 슈팅 게임과 함께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작전명 시크릿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도 참 아쉬움이 나는 시장이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상승 이후에 대형주 위주 일부 종목만 상승하면서 하락 종목 수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장은 상당히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들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번 주 강했던 섹터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까지 추가로 강할 수 있는 섹터 함께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도 강하게 이어질 종목들, 섹터들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다음 주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가 있을까요? 다음 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PBR 관련된 이 정부에서 여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겠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PBR 관련해서는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저 PBR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바로 손보사입니다. 이 손해보험사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26일 발표 전후로 해서 추가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손보사들 그리고 이런 소형 회사들이지만 이런 중소형 회사들이지만 강하게 올라왔던 이런 제주은행 같은 회사들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이후에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26일 전후로 해서는 거래대금이 높아진다면 아무래도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PBR 관련해서 ETF까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TF 부분은 상당한 호재입니다. 이 저PBR 관련해서 ETF가 나온다는 것은 이 저PBR 관련주들이 기존에 굉장히 소외받았던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ETF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 정책들을 발표를 했죠. 첫 번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세금 부분을 감면을 해주겠다.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26일 전후에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바로 추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여기에서 변동성이 26일 전후로 커질 것이다. 세 번째는 저 PBR 종목은 말 그대로 이 PBR이 낮을 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메리트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 세 가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내에서도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이렇게 있다면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소형주겠지만 대형주들이 지금 아직까지 부각받지 못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이슈 이후에는 억석가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저 PBR 종목 중에서도 매출이 앞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앞으로 대형주 위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PBR 내에서도 대형주를 조금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주 대비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작전 세워보면서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이제 상승하나 봐요. 뭔지 아십니까, 매니저님? 바이오를 이용한 언어 유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바이오주가 참 속을 많이 썩였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한 이후에 저점에서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시장 살펴보면 대형주들 위주로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보이는데요.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관련된 이슈가 있을 텐데 해외 미국에서 이런 대형주들이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바이오주들도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섹터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임상을 앞두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양한 회사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비만 관련된 회사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죠. 이런 비만 관련된 회사들은 특수약품들 위주이기 때문에 매출적인 측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겠지만 이 매출 대비했을 때도 수익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단기로도 중장기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 성장성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표를 보셔도 30년까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죠? 이 표를 보시면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노령화와 함께 지금 서구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게 웰빙. 그에 따라서 비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활동량이 줄고 이런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비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만 환자들이 증가한다는 점, 그렇다면 비만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이 비만약 치료제들이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면서 더 좋은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기존의 이 비만약 시장은 이런 지방 억제제 그리고 식욕 억제제 위주의 시장이 전부였다면 지금의 뭐 이 노보디스크 같은 이런 제약회사에서 만든 ALT 억제제라든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자체를 조절하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약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도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도 대형주 위주로 함께 비만약 치료제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알테오젠이 머크와 관련해서 계약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라인세스 변경 이슈라든지 해외 매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네. 그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이 라이센스 변경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이슈가 한 번의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그 외에도 지금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단순히 이렇게 블록버스터가 나오지 않더라도 해외 제약사에 이런 수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업체들의 파이프라인과 함께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지금 이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앞으로 어떤 이 제약주 내에서도 어떤 회사들 그리고 이 제약주 내에서의 섹터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 외에도 특수 치료제 부분이 있죠. 바로 탈모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이 매출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이런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특수치료제 관련해서 탈모 그리고 알츠하이머, 비만약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느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십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봤을 때는 매출 측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크게 앞으로도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있다면 사용하실 겁니까? 저는 궁금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해보셨어요? 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존 세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일단 기존 치료제 비교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네. 식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그걸 뚫고 먹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그렇게 사람마다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기존 이런 지방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지방 억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방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부분은 지방을 흡수하는 대로 바로 배출을 시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그렇죠.
이런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지방질이 배출이 되면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길 정도로 불편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최근에 나온 이 ALT 관련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부작용도 크지 않고 오. 그리고 생활 편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기술 발달과 함께 수요 증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 부분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ALT 꼭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내에서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이 바이오 내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형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이 유한양행과 그리고 한미약품 이 대형주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네. 이 부분 대형주 체크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반도체가 살짝 또 조정을 보였었고 그동안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엔캠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어느 정도 옮겨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주식 시장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전체적인 이 예수금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나왔다고 해서 한 번에 몰리거나 하지는 않는 시장이고 또 한 네. 가지 여기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다라는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제약주에 이런 수급이 몰렸지만 다음 주에 추가로 일주일 내내 강할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금요일 시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이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대형주 이후에 중소형주까지 섹터 내에서 바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추가로 나오겠지만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것은 2차 전지주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저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맞아요. 하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차 전지주들과 조금은 다른 궤를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매출 증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이런 제약 섹터 추가 상승 흐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테오젠 이 종목을 콕 집어서 또 여쭤볼게요. 굉장히 크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고 또 새로 신규 매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많이 횡보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크게 나왔고 그 호재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 그리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은 추가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비중을 조금씩만 낮추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로 접근을 이 종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눌림목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가에서 5% 정도 눌린 이후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노리시는 분들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알테오젠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모아가는 반도체.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 한 번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밤에 엔비디아는 그 무거운 종목이 16%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오늘장에서 반도체주 또 불 붙는 거 아니야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죠. 네. 이런 미국 시장의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과의 디커플링,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우리 국내 시장이 추가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 반도체는 오늘 어느 정도 쉬어갔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는 흐름, 대형주 위주로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단기로 쉬어가지만 추가로 상승 흐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면 여기서 반도체주들을 지금 사야 되느냐, 추가로 뭐 미국 시장까지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되느냐, 다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 부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상반기 이후 하반기까지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AI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부분의 하드웨어 부분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챗GPT 열풍기 불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서 다양한 연산 그리고 빠른 연산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생성형 챗GPT가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언어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영상 모델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빠른 반도체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부분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 부분도 필요하고 수요적인 면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모아가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로는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조정, 다음 주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어지겠지만 단기 조정 이후에는 추가 상승, 대형주 위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조정을 보일 수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대형주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더 올라갈 거니까 버티셔라, 팔지 마르셔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흐름, 작년 말의 흐름, 그리고 올해 흐름까지 이 삼성전자를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 네. 최근 이 AI 열풍이 불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시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 모두가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단기적인 흐름은 눌림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요 증가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냐, 매출 증가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 GPU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지만 단순히 GPU 시장에서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이 AI 부분에 있어서 AI의 필수적인 이런 새로운 GPU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기에 기술 개발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상승 흐름 충분히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 증가와 함께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은 국내 대형주 반도체 업체들의 추가 상승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아닙니까? 뭐 SK 하이닉스 부분이 HBM을 비롯해서 이쪽 부분에서 먼저 기술력이 아무래도 앞서 있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께 지켜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지금 삼성전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인텔이 쫓아오고 있고 또 HBM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워낙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삼성전자도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MUF 공정을 도입하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기존의 이런 반도체 패키징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술이죠. 이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MUF 기술인데요. 기존의 삼성은 그동안 비전도체 필름 방식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 MUF 같은 경우에는 이 HBM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만 적용을 했던 기술이죠.
이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은 검토 단계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수직으로 쌓아 올린 반도체들을 단단히 굳혀서 접합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공정을 통해서 이 수율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소재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MUF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도 추가적으로 좋을 수 있고,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MUF를 도입한다는 말뿐으로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기술력에 있어서 HBM 쪽 그리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조금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주가도 크게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앞으로의 기술력을 추가로 도입을 하고 있고 추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가 보면 지금 H백과 관련해서 리드 타임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엔비디아 부분에 있어서 리뷰 타임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 성장세가 끝난 것이 아니냐,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엔비디아도 과거에 이제 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위기가 바로 엔비디아가 처음에 이제 GPU 시장에서 탈바꿈을 할 때 이런 이 머신러닝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코인 쪽에서 호황이 있을 때마다 엔비디아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그 외에도 이런 AI 부분, 머신러닝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이 부분에 특화된 GPU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엔비디아를 추격할 수 있는 회사들은 단기로는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이 리드타임 축소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여기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 여기에서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단기로는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일각에서는 피크아웃이 아니라 B100 기다리는 그 수요도 있고, 또 H200 이쪽으로 좀 수요가 가면서 리드 타임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지금은 리드 타임 축소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단기 이슈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단기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단기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배 넘는 상승 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회사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여기 관련된 회사들도 중소형주들도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하실 점은 이런 이슈들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과열 구간,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로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를 어느 정도 낮은 가격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단기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으실 가격대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상승 이후에 크게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저점 가격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이 매수 평단가 높지 않은 분들은 꾸준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엔비디아 호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 그리고 MUF 관련주들도 주목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반도체 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표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 엔비디아의 좋은 호재와 함께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지만, 지금의 이런 수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시기다 보면 여기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단기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왔다가 눌렸던 종목분들,
이런 중소형주들 기술력 있는 회사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여전히 꾸준히 모아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역시나 판매량. 2차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밤에 또 2차전지 관련주들 미국장에서 굉장히 크게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전기차 판매량과 관련해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 2차전지는 아무래도 진짜 이 판매량이 좌지우지하는 걸까요? 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차 전지주들 관련주들의 흐름은 이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지만 이런 좋은 흐름이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반기 바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힘든 구간이다라고 보여지죠.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상반기 이후에 금리 조정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유럽 시장,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가 다시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2차 전지주들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는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았나라는 점을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모아갈 시기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주들이 저번 주 단기로 굉장히 섹터 안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점도 있지만 단기적인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서도 수급적인 면에서 몰리지 않았냐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상승 흐름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판매량과 이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야지만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섹터 내에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이런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시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됐던 라인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 대형주 위주로 꾸준히 모아가시는 전략 함께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이 상당히 더 길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해가지고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 것 같다. 그래서 바닥이기 때문에 저점 신호가 나와서 좀 수급이 몰리고 상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2차전지 아직까지 좀 바닥을 더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 바닥은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약한데요. 굳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2차전지? 네, 굳이 2차전지를 우리가 살 것이냐라는 측면입니다. 2차전지 부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인 점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하지만 2차전지 내에서 대형주 위주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리튬 소재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전지주들은 모아가는 시기지만 단기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쉬어갈 때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사실 이 전기차 판매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리튬 가격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리튬 가격 흐름이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가장 큰 이슈가 첫 번째가 바로 전기차 판매량.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강하게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리튬 가격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선물 가격도 올라가게 마련인데요.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이 광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정세가 나쁠 때 여기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히토리와 함께 관련된 리튬 관련된 것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정세 악화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리튬 가격대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수요 증가, 판매량 증가가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광물 가격은 우리가 이 해외 선물 시장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나 이런 비철 금속, 광물들 모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다라는 점, 가격대가 아직 낮은 가격대에서 크게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현물 시장도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이 리튬 가격도 크게 앞으로 주목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리튬 관련주들 아직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2차 전지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2차 전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혹시 지금 시점에서 볼 종목도 따로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주들 중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신규 상장주들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겠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에코 관련된 그룹주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린다면 에코앤드림. 이 회사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에코앤드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작전명입니다. 메타가 선택한 게임인데요. 스코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마크 주커버그 온다고 했을 때 저희 스타거즈 투나잇에서 스코넥 관련 테마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스코넥이 바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참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AI 관련해서 그리고 이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좋은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메타버스가 지금은 가격대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 이 부분은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못 받았다라는 점이겠죠. 하지만 이런 이슈와 함께 다음 주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VR과 AR 부분은 이런 사회 경제 활동이 추가로 가능한 3차원 공간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올해 부분에 있어서 AI 부분이 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상당히 소외되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메타 퀘스트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크게 받았던 이 애플 비전 프로 등 글로벌 빅테크, XR 기기 등이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회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코넥일 텐데요.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XR 관련해서 게임 그리고 관련된 컨텐츠들 이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VR 컨텐츠들을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전 프로 관련해서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굉장히 가격대도 상당히 높았지만 판매량도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여기에서 게임 부분 그리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애플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이런 이 VR이나 XR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상당히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스코넥 같은 회사들, VR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여기에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들어봤는데 사실 비전 프로 나오면서 그리고 XR 이야기 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스코넥을 필두로 계속해서 이런 콘텐츠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럼 어떤 기업들을 위주로 보면 좋을까요? 지금 굉장히 볼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빨리 주목받을 수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지금 어느 정도 빨리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로 뽑고 있는 회사가 바로 MP입니다. 이 MP 같은 경우에는 이 XR 콘텐츠 관련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정보통신부에서 이 메타버스 정책 일환으로 출범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이력도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비산업도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XR에 관련된 기존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P 빠르게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근데 매니저님, 최근에 소라도 나왔잖아요. 그럼 소라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 소라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신기한 콘텐츠죠. 우리가 다양한 지금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다양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언어 모델, 그리고 이 머신러닝 부분, 데이터 부분과 언어 모델 부분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영상 부분, 컨텐츠 부분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라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지금 소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투자자? 네, 투자자들, 그 부분들에게만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에게 공개가 되면서 다양한 사용처가 나오고 또 적응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소라 부분에 있어서도, 영상 부분에 있어도 추가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시면서, 소라 관련된 이런 밸류체인, 메타버스와 AI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라와 관련된 이 메타버스 밸류체인도 확인을 해보면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또 돌격을 해봐야 되겠죠. 월요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포트 내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인성정보,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는데 이 두 종목들 모두 이제 가지고 왔었던 날을 기준으로 최고가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는 무려 61.03%, 퀄리타스 반도체는 플러스 15%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스타거즈를 함께 하셨지만 항상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 인성정보가 그중에서도 61% 상승을 보여줬어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원격으로 관련해서 이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대응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욕심을 줄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작은 비중만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이 의료계 여러 가지 파문이 일면서 이런 원격 진료가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의들 파업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원격 의료를 전격 추진하겠다, 어느 정도 승인이 된 상황이죠. 다시 복귀할 때까지는 원격 의료를 지원하겠다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는 네.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의료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섹터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리스크 관리까지 보시면서, 지금 이 5,000원대 가격대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살짝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인성정보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이라든지 단기 추세선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는 단기로 쉬어갈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추세선 보시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확인해 보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좋다. 퀄리터스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매니저님. 항상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왜 항상 이렇게 플러스가 크게 나는 걸까요?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수급적인 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지만 여기에서 한쪽을 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섹터 그리고 좋아하시는 이런 시총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겠지만 그쵸. 그 부분을 매몰되지 않고 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대응하실 방법은 여기에서 예수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조금 더 본다면 한 달 뒤, 두 달 뒤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림목에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통합 IP 솔루션 그리고 이 개발 업체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음 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추가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이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도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 나온 이슈가 있죠. 바로 뉴로모픽 AI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뉴로모픽 AI 관련해서는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뉴로, 바로 이 뇌 뉴런을 모방해서 이 뉴로모픽을 이용해서 만든 반도체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뉴로모픽 반도체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런 병렬적인 구조가 아니라서 이 뇌의 흐름을 다시 한번 모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처리 방법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처리 방식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방식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볼 점은 단기로 이슈가 나왔던 기술력 있는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로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HM 관련된 섹터들의 상승 흐름 본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새로운 기술력이 부각이 됐을 때는 앞으로의 추가 상승 충분히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 뉴로모빅 관련된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뉴로모픽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 가격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올라왔지만 지지받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33,000원 그리고 목표가 짧게 38,000원 그리고 손절가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공략주는 바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매수가는 33,000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 송가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런 순환매 속에서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다양한 종목군들, 섹터들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많은 주목해 보시면서 많은 투자 포인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 스타고즈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